그리고 이제 줄어든 발전량을 뭘로 대처했나 잘 보면 이제 2017년에 탈원전이 시작된 첫 해에는 석탄이 많이 늘어났어요. 석탄. 원자력은 이렇게 줄고 석탄이 늘어나고 2018년에는 LNG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LNG. 작년에는 조금 이제 원전 가동이 좀 늘어나서 LNG하고 거의 비가해졌는데 일단 두 해에 걸쳐 석탄이 확 늘어났고 석탄 늘어난 건 유지됐고 그다음에 LNG가 이제 확 늘어났습니다.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화력 발전이 늘어나면 일단 이제 미세먼지가 이게 이제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쁜 일수를 보면 2017년에 14일이었던 게 21일로 50%나 이제 늘어난 거예요. 화력 발전이 늘어나서 이게 2017년, 18년.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당연히 화력 발전이 늘어나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공약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매년 360만 톤씩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 줄여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3년 지나면 360만 톤 곱하기 6 하면 2200만 톤을 줄였어야 돼요. 이게 2016년에 비해서. 근데 줄이긴커녕 이렇게 늘어난 거죠. 늘어난 양이 얼마냐면 5100만 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는 7300만 톤이나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목표한 게 한 1억 9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 1억 9천만 톤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목표를 초과해서 배출한 게 7억 7,300만 톤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을 늘리면서 LNG가 이제 2018년에 늘어났는데 LNG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입 단가가 아주 급격하게 변해요. 이게 이제 매 10년 동안 매달 LNG 도입 단가를 표시한 건데 이게 평균이에요. 10년 동안 평균. 그래서 톤당 583달러인데 2015년에는 거의 평균이었었는데 2016년에는 이게 평균보다 한 40% 정도 쌌고요. 그 전에 2014년에는 40% 더 비쌌고 요게 이제 요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LNG 수입을 늘려가지고 LNG 단가가 높아진 경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6년 돼서 최저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늘려가지고 LNG 값이 떨어지고 이때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2017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신재생 확대 정책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LNG 값이 낮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낮을 거다라고 보고 신재생과 LNG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1년, 2년 만에 2년 만에 거의 50% 정도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단가가 오른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LNG 발전량이 늘어났어요.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LNG 도입액이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거의 배 늘었어요. 122억 달러에서 232억. 100억 달러면 10조가 넘는 돈이죠. 이렇게 된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자력 발전량이 줄은 거예요. 이렇게.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 2018년에 줄었을 때 가스의 발전량이 늘어나고 그럼 가스의 도입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소위 역동조 관계.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 LNG 도입이 늘어나고 원자력 발전량이 늘면 LNG 도입이 줄어들고 이런 게 아주 확연히 보여요. 그래서 2013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원전 납품 비리 사건 이래갖고 원전을 많이 죽여놔가지고 또 그때 LNG 소입이 늘어났거든요. 자, LNG는 그만큼 세계 정세에도 이제 민감해서 여기 가격이 2018년에 올라갔던 건 이란 사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세계 정세에 이제 민감하고 그래서 또
많은 양을 비축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LNG는 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건데, 이 정부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LNG를 과거 8차보다도 20%나 더 늘려서 LNG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이유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LNG가 석탄보다 청정하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는 LNG에서는 이제 소위 질소 산화물이라는 게 석탄보다 더 많이 나와요. 25% 정도 더 나오는데, 그게 2차 미세먼지를 이제 유발을 시키고, 이 도심 지역에서는 1차 미세먼지보다 2차 미세먼지 효과가 더 높아요. 1대 9 정도 돼요. 그 이유가 LNG 발전소는 다 도시 근처에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는 저기 당진 이런 서해안에 있는데, 그래서 얘는 날아오면서 퍼지고 그러는데, LNG 발전소는 도시 근처에 있으니까 도시 민들한테는 미세먼지 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발전량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 하는 거로 LNG 발전으로, 모자랄 때는 LNG를 올리고, 또 이제 남으면 줄이고, 그래서 이제 마치 자동차 악셀을 밟았다 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가 나빠지고, LNG에서 나오는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지금 LNG를 확대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난 3년 동안 LNG 발전을 확대하지 않고 원자력을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30% 발전량을 유지했다면, 그러면 이제 LNG가 얼마나 줄어들까, 그걸 제가 수입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을 해봤더니, 한 3조 5천억 정도가 이게 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전 발전량을 유지했다면 3조 5천억을 낭비를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LNG는 이제 그 점에서도, 외화의 낭비라는 관점에서도 예, 이거를 주력 발전 수단으로 삼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대로,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가 에너지 전환 계획에 따라서 가면은 전기요금 이제 인상이 되는 게 뭐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 10%밖에 안 오를 거다, 2030년간 넘어도. 근데 이제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객관 타당하게 그 인상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객관 타당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재생이 확대되면은 이제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저장 장치 이런 것도 더 많이 늘리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030년까지는 23%가 올라가고, 이제 2040년 그때는 신재생이 발전 비중이 35%까지 신재생이 확 늘어요. 그때 되면 이제 그 전기요금 상승률이 38%다, 현재에 비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작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상승률이 이렇게 되고 발전량도 늘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오른 거, 그다음에 발전량도 늘은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전체 얼마를 더 이제 부담을 할까 계산을 해보면, 2040년까지는 283조 원, 20년간. 그 2030년까지는 이제 83조 원을 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8조 원씩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30년까지. 엄청난 그런 금액이죠. 이제 국민 경제에 그만큼 이제 부담을 주는 거고, 만약에 탈원전을 앞으로 안 하고 그냥 신한울 3, 4호기 지금 예정된 대로 짓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40년, 보통은 이제 40년이 1차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되지만 미국 같이 이제 60년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이제 원전의 발전 용량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탈원전은 하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만큼 차이가, 앞으로 20년간 이만큼 차이가 갖고 오는 발전량의 차이, 이게 이제 요 면적인데, 요거를 이제 신재생, 그 다음에 LNG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면 원자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비싸겠죠. 그 비싼 거를 따져보면 102조 원이에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요거는 순전히 원자력 발전을 줄임으로써, 안 함으로써 발생되는 탈원전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재생을 확대하는 게 더 들어가서 아까 283조 원이 나왔는데 탈원전의 최소 비용은 102조 원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할 그런 원전 수출을 수주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그 경쟁률이 제일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단위 용량당 건설비, 원전 건설비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그다음에 프랑스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수준인데 중국보다도 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건 우리나라는 한 3년 동안 매년 2기씩 그걸 한 30년 동안 계속 20여 개를 계속 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 공급망 이런 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자립이 돼 있어요. 미국은 이제 원전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게 우리가 이제 UAE에 짓는 발전소 바라카 원전인데 이거를 원래 계약된 금액, 계약된 공기 내에 딱 적기 시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올 3월에 얘들이 이걸 준공식을 성대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이제 초청해서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전 수출하게 되면 일단 건설을 하는 거에서 돈을 벌죠. 건설비가 4기가 이제 200억 불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200억 불이 추가가 되고 이게 이제 국내 고용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고용도 늘리고 현지에 또 우리 기술자들이 한수원 기술자들이 가면서 뭐 상당한 2, 3억 연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가서 또 일을 하면서 고용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력 협력하고 이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뭐 국방 협력 임종석 가서 이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국방 영역이 사실은 UAE하고 또 큰 협력 그 영역 중에 하나고 의료 뭐 이런 거 에너지 그래서 간접적인 그 경제 협력이 또 있어요. 26조 원. 이게 거의 200억 불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국가 경제에 큰 유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수출인데 지금 그 기회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제 영국도 있고 체코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로는 원전 수출을 장려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두산중공업이 당장 저렇게 문 닫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믿고 사가겠어요? 거기 사람들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 원전 수출을 못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국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원전 시장이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게 52기고 앞으로 짓는 게 확정된 게 110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직접 짓는 거 빼면은 한 50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 경쟁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딸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다 뭐 못 따겠지만 이 중에 뭐 20%만 따도 사실 우리나라 딸 그 확률이 제일 높은데 10기 정도 이렇게 따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수백 조의 그런 그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보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여기 이제 미국의 경쟁력 회복 원자력 경쟁력 회복이라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국제 시장이 이렇게 큰데 원전 시장이 큰데 지금 대부분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빠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핵무기 확산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핵 비확산 이런 거보다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일단 자기네 원전 파는 게 더 중요한 관심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계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자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자국 회사인데 거기다가 금융 지원을 해 줘서라도
미국의 그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라고 그랬고, 여기서 그때 이제 미국 상무성이 추정한 세계 시장 규모가 5천억 내지 7,400억 달러, 600조,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상무성이 이렇게 본다며. 이게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는 반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상황이 이런데 이제 정부는 원자력은 이제 터부시하고 배관시하고 이제 앞으로 안 한다라고 이 그린 친환경 뉴딜을 하는데 태양광, 풍력, 수소 요 세 가지만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이 부분으로 이 태양광, 풍력, 수소에 5.4조 원을 이렇게 집어넣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당초에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제 반영된 신재생 확대 목표예요. 추진 목표. 그래서 2030년, 31년 가면은 태양광이 거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풍력이 3분의 1, 나머지가 뭐 수소 같은 연료전지, 그다음에 뭐 탄소, 포획 이런 걸로 나머지 3분의 1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전체 발전량의 20%를 이제 신재생으로 하겠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정해놨죠. 이제 그걸 달성을 하려면 태양광은 17년 용량에 비해서 6.7배, 그래서 5.0 기가와트였던 거를 33.5 기가와트로 대폭 늘려야 되는데, 더 문제가 더 되는 거는 풍력이에요. 풍력은 원래 시작이 작았는데 17.7 기가와트로 15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총 용량을 보면 태양광이 33.5, 풍력은 요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생산해낸 발전량은 두 개가 비슷해요. 그 얘기는 이제 풍력 발전의 이용률을 태양광의 2배 정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태양광의 전 세계적인 그 발전 추세를 보면 요게 이 건설비예요, 건설비. 킬로와트당 이제 미국 달러로 보면은 과거에 뭐 4,600달러였던 게 1,200달러로 거의 뭐 4분의 1 수준으로 10년 내에 뚝 떨어졌어요. 태양광은 기술 발전이 이제 확실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풍력은 별로 안 떨어져요. 여기 4,500이었는데 지금도 4,300, 10년 지나도. 그러니까 태양광은 뭐 태양광 모듈 같은 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게 이제 급격하지만, 풍력은 아까 봤지만 이 기둥하고 뭐 날개하고 기술 발전이 더 크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용률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이용률인데, 태양광은 이용률도 점점 높아져 갖고 세계 평균이 한 18%. 그러니까 1년 가용한 시간의 18% 정도는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 평균은 좀 못 미치지만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풍력은 보면은 아까 제가 2배쯤 된다 그랬는데, 이게 풍력은 요새 뭐 43%, 47% 이렇거든요. 이게 이렇게 풍력 발전의 이용률이 높은 거는 해상 풍력을 해서 그래요. 해상 풍력. 그래서 커다란 타워를 바다에서 하는데, 이게 그래서 북해 같은 데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서해에다 하고. 제주도는 하면은 이제 전기를 끌어오기가 또 그렇죠. 그리고 발전 원가, 이거는 이제 발전 원가인데, 발전 원가는 태양광은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풍력은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계획에 보면 풍력을 태양광만큼 발전량을 확보하려고 목표를 해놨는데, 이 계획 자체가 이제 무모한 계획이다, 이게. 그게 이제 드러난 게 지난 3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이 얼마나 늘어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란 게 태양광이에요. 빗금친 거는 목표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색칠 다 돼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건설한 거. 목표보다 태양광은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50%를 초과했어요.
근데 풍력은 여기 초록으로 돼 있는데 빗금친 거보다 낮잖아요, 이게. 꽉 찬 게. 그러니까 풍력은 그만큼 확대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 육상 풍력은 이제 그 환경 그 반발 때문에 대과 알력 이런 데 좀 하다가 이제 못한 거고, 결국은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전남이나 이런데 우리나라는 바람이 그렇게 안 센 거예요. 그 영국의 북해처럼. 바람이 센 동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처럼 뭐 이용률이 45%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대로 가면 이거는 풍력은 목표를 달성을 못할 건데, 이제 저렇게 급속하게 확대가 됐던 게 이 보조금 혜택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 ESS라고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이면 사실 햇빛이 쨍쨍 짤 때 나오는 전력을 바로 파는 것보다 ESS에 저장했다가 저녁 때 팔면은 5배를 더 쳐줘요. 그게 이제 ESS 그 기술 장려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에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게 여기 솔라시도라고, 솔라시도 뭐 이름은 잘 붙였는데 솔라가 태양이고 시도 근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란 거죠. 이게 전라도에 있는 이제 100메가와트 설비인데 여기에 ESS를 300메가와트짜리 붙였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용량인데 이거 안 붙여도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햇빛 쨍쨍 날 때 발전한 거를 바로 팔지 않고 저장했다 팔면 돈을 더 주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사비가 이제 굉장히, 이 ESS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3,500억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만 원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이용률이 15%밖에 안 돼요. 100메가라 해봐야 실제로는 15메가로 연간 발전을 한다고 보고, 원전은 보통이 이제 1000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의 이용률이 높아서 850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원전 하나는 이게 몇 개가 되냐면 55개가, 이런 게 55개가 있어야지 이제 원전 하나를 대체하는 거고, 면적을 보면은 이제 350배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사실은 땅 좁고 그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태양광보다는 원전이 훨씬 효율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는 땅이 좀 있으니까, 이런 데 같으면 간척지 같은 데나, 또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요새 이제 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논이 사실 경작 안 하는 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벼보다 뭐 이제 태양광 하면은 그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